비트코인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사이 눈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AI, 레이어 1, 밈, 게임, RWA.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의 코인을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트코인 일봉상 복귀해보았을 때 현재 200일선을 이번 주 내내 리테스트하고 있다가 어제 강하게 돌파해주며 66K 근처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어제의 상승은 미국 GDP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발표 지표들이 시장치에 부합한 데다가 중국 정부가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발표함으로써 S&P 500이 0.4%, 나스닥이 0.6% 오르면서 미 증시가 일제히 반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과 중국 경제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그 영향으로 모든 자산시장에 훈풍이 불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돈을 풀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시작할 완벽한 준비를 마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200일선을 지지하며 버텨준다면 지금 추세가 꺾여 다시 장기 추세로 하방을 갈 일은 없어 보이며 저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방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 바이빗, 바이낸스 그리고 국내 메이저 거래소들 또한 점진적으로 신규 코인들을 상장시키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최근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거래소들이 하루빨리 프로젝트를 상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최근 토큰이 만들어진 코인들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준비한 후 시장의 상승 장세에 맞춰 토큰을 출시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올라갈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방법을 다룬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핫한 코인들 중 한두 개의 코인들은 UX링크나 수이처럼 추세가 꺾이지 않고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알트코인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최근 시장은 한번 올린 코인들은 쭉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괜히 추세를 꺾고자 무리한 숏 포지션 매매는 피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트숏은 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유명해진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며칠 남지 않은 9월은 여전히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은 10월에서 11월 정도라고 생각하기에 당장 5%에서 10%의 수익에 목매달지 않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완전히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상승으로 포모를 느끼는 것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계획했던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고 상승 후 횡보하는 기간에 남은 시드를 알트코인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번 사이클에 이 과정 전부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기회비용을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지난 7일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알트코인 테마를 보시면 AI, BRC20, 디파이, RWA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 AI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AI는 최근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하여 AI 인프라 산업 확대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AI가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한 AI DP 메타의 코인인 아이오넷도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진입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들어 10년 이상 휴면 상태이던 고대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1만 %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래된 물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 간 새로운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오래된 플레이어들이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물량을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 때는 10년 이상 오래된 물량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락장 때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장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수요 공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구리 선물도 체크해보면 중국 부양책 발표 이후 역시나 갭 상승이 나오며 증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산업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경제가 활발해질 때 구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침체 분위기와 장기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전과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달 들어 유틸리티 섹터에 압도적인 자금과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틸리티 섹터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스트라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같은 분야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AI와 비트코인 채굴이 연관된 산업들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 함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원전 1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그동안 가동이 멈췄던 폐원전을 투자 유치를 진행함으로써 재가동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해당 주가는 일주일간 30% 이상 급등하게 되었고 앞으로 2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원전 이야기냐 하실 수 있는데 작년 크립토 시장을 크게 견인시켰던 주요 원인은 AI 반도체 역사를 쓴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I 산업이 견인시켰습니다. 컨스텔레이션 CEO가 말하길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은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폐원전을 재가동시켜 20년을 단독 공급을 정했을 정도의 실행력이면 주요 4차 산업은 단언컨대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역사적인 ETF 신화를 쓰고 있는 블랙록과 30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합작하기로 했으며 현재 AI 인프라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미국이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현재 AI를 전 세계적으로 독점하고 싶어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대선 후보 트럼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의 데이터 센터 합작 등등 이들의 행보는 크립토 시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트윗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다가오는 10월 2일은 디핀 프로젝트의 관계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 집결하게 됩니다. AI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슈입니다. 다시 코인으로 넘어와서 제가 AI만큼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최근 상승에서 이전과는 다른 주목할 만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로 비트코인은 8%가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17%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현재 상대적 저평가라고 판단하여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미국의 예상 금리 경로를 보면 올해 말까지 4.4%, 내년까지 3.4%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을 비롯한 안전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과 디파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이 전통 금융상품에서 벗어나서 디파이 플랫폼으로 돈을 싸들고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즉 탈중앙화 금융의 줄임말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시스템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이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 디파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디파이에 찾아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둘째로 디파이 플랫폼의 유동성 풀에 기여함으로써 거래 수수료나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셋째로 대출 플랫폼 같은 곳에서 내 자산을 보관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대출을 해가면서 이자를 지불하는데 그 이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듯이 디파이 플랫폼에 내 코인을 맡기면 그 대가로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은행이나 미국 채권 같은 상품보다 디파이 이자율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파이 시장의 수익 구조는 과거 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대불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금리 인하가 계속될수록 이미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디파이 플랫폼의 매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추세적으로 디파이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26년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 금리 인하 시기에 디파이 성장을 기반으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사이클에 상당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 코인으로 팬들과 에테나는 제가 꾸준히 추천해왔던 코인이고 팬들은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되었고 75%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인 디파이 장세가 오면 아마 이전보다 훨씬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